정상적인 프로스포츠 팀에서는 결코 보기 어려운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다. 정규 시즌이라는 가장 중요한 흐름 속에서 팀을 이끌고 있던 감독이 갑작스럽게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그것도 내부의 합의나 경기력 문제 때문이 아니라 현장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온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밀려나는 형태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경기 운영 자체에 개입하려는 정황까지 등장했다는 점이다. 특정 시점 이후 김종민 감독을 코트에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사실은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감독의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이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명의 지도자가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라는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 가지 전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김종민 감독의 경질은 현장에서 만들어진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배구단 내부에서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시즌 도중 감독을 교체하는 것은 경기력 붕괴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종민 감독은 오랜 시간 팀을 이끌어온 지도자로서 전술적 구조뿐 아니라 선수들과의 관계팀의 흐름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장의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그것은 논의가 아니라 지시에 가까운 형태로 전달되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일반적인 스포츠팀이라면 감독 교체는 최소한 내부 논의와 경기력 분석, 그리고 향후 전략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사실상 생략된 채 결과만 통보되는 방식이었다. 특히 경기 중 감독의 출전 여부까지 언급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인사권을 넘어 경기 운영 영역까지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프로스포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의 자율성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명확하다. 의사결정 구조가 현장이 아니라 상부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은 겉으로는 프로구단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이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최종 결정권이 배구단이 아니라 본사에 있다. 문제는 본사가 배구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현장의 판단보다 조직의 논리, 그리고 외부 변수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부 개입 가능성이다. 단순한 내부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그리고 강압적으로 진행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특정 정치권 인사의 사무실에서 경질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다. 이 시점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태도는 급격히 강경해졌고 기존의 일부 존중되던 현장의 의견은 빠르게 힘을 잃기 시작했다. 결국 결정권은 위로 올라갔고 그 결과가 김종민 감독의 경질로 이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감독의 문제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스포츠에서 감독 선임과 경질은 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그런데 그 결정이 경기력이나 전술적 판단이 아닌 조직 외부의 압력이나 구조적 문제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 팀은 더 이상 스포츠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은 오랜 기간 동안 유사한 운영 방식을 반복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단장 구조다. 일반적인 프로구단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이 단장을 맡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 팀에서는 퇴직을 앞둔 고위 운영의 단장으로 이루어진 반복되었다. 이는 곧 배구에 대한 전문성이 아닌 조직 내 인사 시스템에 의해 팀 운영이 좌우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선수 영입, 감독, 선임, 전술 방향 등 팀의 핵심 결정들이 스포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감독과 코칭 스태프 간의 갈등 시즌마다 반복되는 방향성 혼란, 그리고 일관성 없는 운영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투자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가 배구단에 투자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90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팀 성과를 내기 위한 권민지 선수 오늘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이전에 도로공사의 공격 기회가 왔을 때 보면 공격을 강하게 때리는 시도보다는 넘겨주기 바쁜 단순히 결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결정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팬 여론은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관여한 임원을 보직 해임시켜라. 관여된 쓰레기들 모두 밝혀야지. 국토부 의원실 국회의원 이름 공개해라라는 반응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다. 이는 스포츠 팬덤이 더 이상 결과만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조와 시스템까지 감시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팬들이 가장 크게 분노한 지점은 타이밍이었다. 정규리그를 통과하고 챔피언 결정전을 앞둔 시점에서 감독이 경질됐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며칠을 못 참고 퍼센트 때 공격 성공기를 보이고 오세환의 서브 단순한 운영 판단이 아니라 빠르게 갑니다. 자체를 포기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운영. 권민지 득점입니다. 경쟁의 정당성입니다. 권민지 선수 오늘 정말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이전에 도로공사의 공격 기회가 왔을 때 보면 공격을 강하게 때리는 시도보다는 넘겨주기 바쁜 도로공사보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이어진 것이다. 스코어 17대 14 주목해야 할 오마이 서브 부분은 정치권 개입의혹에 대한 반응이다. 팬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구단 내부 갈등으로 보지 않고 있다. 정치적 꼼수가 보인다.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면 범죄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라는 반응은 이 사건이 스포츠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팬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공정성이 외부 권력에 의해 흔들렸다는 의심이 드는 순간 팬들은 그 리그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 여자 배구를 망치는 건 정치권이다라는 직설적인 반응은 그 불신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낸다. 흥미로운 점은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는 김종민 감독의 경질 자체는 정당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방식과 시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폭력 문제라면 책임은 져야 하지만 챔결 직전 경질은 납득이 안 된다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이는 팬들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을 나름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정보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나타난다.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정확히 말해라. 득점입니다. 권민지. 권민지 선수가 힘들이지 않고 코트 중앙으로 공격을 해줍니다. 실바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리시버가 흔들렸고요. 대윤아 오픈 공격. 차가운 득점입니다. 한국 배구는 이미 썩었다는 반응은 이번 사건은 배구를 무조건 불만이 실바의 서브. 문정원이 받았습니다. 백크로스 오른쪽 백어택. 문제가 아니라 리그 전체에 대한 높게 띄웁니다. 리턴 들어갔어요. 선수들에 대한 시선도 지제 실바입니다. 실바 선수 정말 이 한 랠리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도 때렸고 그 다음에 수비. 우리는 선수들을 응원한 것이다 라는 반응은 팬들이 여전히 선수 개인에 대해서는 신뢰와 애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리그가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기반이기도 하다. 결국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김종민 감독의 경질 본사의 개입, 외부 압력, 낙하산, 인사 구조, 낮은 투자 비율. 이 모든 요소는 각각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도 조직의 핵심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유서영 의사결정 권한은 여전히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제 실바 자율성은 제한되어 구석에 있으며 꽂힙니다. 외부 변수의 영향을 분위기가 살아난 부분일까요? 이런 구조가 유지된다면 백커스 오른쪽 다시 발생하지 백어택 않는다는 들어갑니다. 보장은 없다. 결국 이번 그 전까지 왼쪽 날개에서 공격이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겠죠. 네. 과연 우리는 이현정 터스 스포츠답게 페인트. 운영하고 있는가? 권민지가 높게 띄웁니다. 유서영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 이윤정이 않는 끝까지 구조 쫓아갔어요. 속에서 다른 기준을 찾거나 대각선 김종민 바꿨습니다. 감독의 사례는 그 질문에 대한 네, 지금 도로공사가 계속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